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즘 제가 보면 많은 분들 이제 글을 올려주신 거 보면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당원 가입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저희들이 미안할 정도로 또 참 너무 못도와드려서 안타까울 정도로 당원 가입 운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요, 당원 가입 운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뭐 누가 가서 뭐 선뜻 무슨 뭐 당원 가입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설명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그 땡볕에 천막 치고 있어야 되고 뭐 등등 이런 또 신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째 아까 말씀드린 참 희한한 게 숭실대 앞에 가서 이제 당원 가입 운동을 하는데 아니 그 나경원 의원의 허락 받았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처음 봤습니다. 감독님 그 동영상 있죠? 그거 한번 더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동훈 이름 걸고 모집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한동훈 이름 걸고 하는 게 국민의 국회의원으로서 다운 모집을 한 건데 제가 행사에 와준 거고 함께. 그게 아니. 참 한동훈 이름 걸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를 저거는 이제 나중에 나경원 의원 지지자로 보이는 그 중년의 남성 배 많이 나온 분 네. 까만 옷 입고 그분이 여기는 나경원 지역인데 하고 싶으면 그거는 지금 저 영상에 안 담겼는데 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경원 지역이니까 니들 당원 가입 이거 하고 싶으면 딴 데 가서 하라. 네. 왜 여기 와서 하냐. 음, 이게 전형적인 조폭의 나와바리 개념을 그렇죠. 적용한 거거든요. 네. 예, 뭐 동물도 자기 뭐 영역 표시하는 그 동물도 있잖아요. 특히 뭐 고양이과 동물들이 이제 그 나와바리 중시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진종호 의원이 비례대표지만 이게 숭실대, 그 다음에 또 홍익대 이렇게 2030 젊은 대학생들 많이 유입을 시키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 저희 당의 그 국민의힘의 당원 연령별 구성을 보면은 네. 실제 인구 분포하고 이 당원 구성 비율을 보면은 2030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많아져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중도로 확장해야 된다 하면 당원 구성부터 중도 확장한 당원 구성으로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2030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당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난 사람이 나경원 그 의원이 공천 줘서 뭐 22년에 서울시의원 배지를 단 뭐 두 시의원이 나타났더라고요. 감독님 그 저기 모집하는 사진도 좀 띄워주세요. 네, 보니까 그러면서 아니 여기 와서 이런 걸 하려면 사전에 우리들한테 좀 연락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 오케이 하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니 저거를 하는데 왜 나경원하고 같이 일하는 시의원들한테 사전 신고를 하고 허락을 듣게 해야 되죠? 진짜 뭐 살다 별 뭐 진짜 저런 개딱지 같은 얘기는 전 처음 들어요 진짜. 살다 자, 어떤 조폭 똘마니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계속 봤더니 이거는요 와갖고 큰 소리 몇 번 하고 항의하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서 진정 의원한테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장시간에 걸쳐서 그걸 방해하더라고요. 네. 장시간에 걸쳐서. 네? 그래서 저기 같이 나갔던 위드우니 어떤 분이 자기가 입고 있던 빨간 옷을 벗어갖고 아니 그렇게 이상한 항의만 하지 말고 그럼 여기서 하고 싶으면 자 이 옷 내가 벗어서 줄 테니까 당신 여기서도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당원 많이 모집하면 자기들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진정호 의원은 저기서 책임 당원을 모집할 수 있죠. 네. 현역 국회의원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기에 간 이유는 지금 대학교 주변 전철역들을 돌면서 계속
책임당원 모집을 한다고 해요. 네네. 우리 당이 중수청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하잖아요. 중도 수도권 청년.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학가를 돌면서 저렇게 당원 모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제 숭실대 입구역을 갔고 24일에는 서울대 입구역을 간다고 네. 해요. 그리고 26일에는 홍대 입구역, 28일에는 건대 입구역.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지역구를 타겟팅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저기에서 길거리에서 즉석 당원 가입을 하신 분들 중에는 동작을 사시는 분들 말고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동작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당원 가입을 했잖아요. 네. 그분들 정보는 어디로 갑니까? 동작을 당원협의회로 가요. 아 그렇네요. 나경원 의원한테 좋은 거예요. 음.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현역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당협에서 문자 보낼 때 김종우 의원이 저렇게 천막 차리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모집한 책임 당원들한테까지 나경원 의원 의정활동 소개 문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 좋은 일인데 왜 그분에게 좋은 일을 저 서울시의원 2명이 나서서 저렇게 회방을 놓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서울시의원 2분이 뭐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나경원 의원에게 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없어 보입니까? 진종우 의원이 없어 보입니까? 나경원 의원이 없어 보입니까? 저는 설마 오선 의원의 원내대표까지 하고 대선 경선도 출마해 보시고 당대표 선거도 출마해 보신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그런 걸 지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러면 아니 오선 의원씩이나 되는 사람 지역구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당원 모집하면은 저렇게 대놓고 방해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아연실색하실 거예요. 앞서 뭐 그 조폭들 구역 다툼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거기까지 그렇게 격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이 본건 영주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역구가 사유지입니까? 무슨 금태 둘러놓고 못 넘어오게 하는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말로는 다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뭐 국민의 공복, 시민의 공복, 구민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말로만 공복이라고 하지 말고 종이면 종답게 굴어야 됩니다. 종들끼리는 그렇게 구역 다툼하는 거 아닙니다. 제 이름 말씀하신 거 아니죠? 정답게. 이게요. 지금 나경원 의원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음 국회의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라도 한 분이라도 더 사실은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뭔가 좋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지금 회방 놓고 있는 이게 아주 그 안 좋은 정당의 모습인데 자, 또 하나의 지금 모습 뭐냐면 지금 6월 30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전혀 이걸 연장하겠다는 지금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조정훈은 뭐라고 그러냐면 혁신위원장을 해라. 권한을 줄 테니까. 그래서 이 진종 누구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말 모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결국 그거잖아요. 너 비대위원장이 내려오고 이 송원석이가 이야기했던 그 혁신위원회 그럼 내 밑으로 와. 그러면 내가 대충 뭐 위원장 하나 마련해 줄게. 이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아이고, 그러니까 뭐 진짜 이런 것까지 뭐 다 논평을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한숨만 나오는데 아까 이제 그 얘기 좀 마저 제가 그 마무리를 할게요. 네. 그 시의원이 뭐 곽향기 뭐 이희원 뭐 이런 분들이에요. 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뭐 윤리위원회 회부감이에요. 아 그렇죠. 네. 윤리위원회 회부감이고 근데 본인들이 지금 어제부로 데일리 안에 기사도 나고요. 또 이제 뭐 내일 월요일 되면 또 여기저기 기사가 날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사과하세요. 본인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진상 규명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뭐 곽향기 이 의원 이 시의원들이 거기 그 방해하기 전에 나경원 의원하고 지역구 행사에 같이 있다 왔다. 네. 이런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사전에 뭐 오다 받고 온 거 아니냐? 뭐 오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하고 온 거 아니냐? 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뭐 그런 게 없었다 할지라도 자기 지역구 관내에서 이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하고 같이 일하는 시의원들에게
좀 주의를 줘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좀 하겠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분은 개혁하시느라고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예. 머릿속에 온통 지금 개혁밖에 없어요. 어제 오후니까 이게 지금 만 하루가 지났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네. 이거 그러면은 이게 문제 더 커집니다. 문제 더 커지고요. 그리고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거는요. 당원들이 몇 명 이제 연설해갖고 증거 모아갖고 하면은 그 윤리위원회 회부되고 뭐 이제 당무감사 같은 거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키우지 말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보수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책임 아닙니까? 책임감. 예. 과오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최소한 유감 표명하는 거는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예. 조정훈 의원은 지금도 전략기획 부총장 맡고 있나요? 아마도 맡고 있을 아마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혁신위원장 하라는 거는 진짜 이게 무슨 뭐 모욕 아니에요, 진짜.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모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발언을 한 주체가 누군지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정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사실은 혁신위를 무슨 뭐 원내기구로 만든다고 하는데 네네. 정확하게 어떻게 의결을 해서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원내기구로 둔다면 원내대표 소관일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는 어쨌든 당원 당규상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 하면 좋겠다. 이렇게 운을 뗍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이른바 이제 친윤이라고 불렸던 구주류, 그 구주류의 스크럼은 대단히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네. 저는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발화의 내용도 내용입니다만은 누가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음미해 볼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아마도 저런 식으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계속 자극을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밖에서 이준석 의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보고 전당대회 나가라고 자꾸 이렇게 그 뽐뿌를 넣고 있잖아요. 네. 속된 말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전당대회를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도인가? 네? 저 펌프질해서 아니, 그런 네? 의도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거기까지 생각할 저기가 안 돼요.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조정을 두 알 먹었다고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서로 예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태들 벌이고 있고 참 제가 기가 막힌 게 보니까요. 뭐 권영진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이 뭉쳐갖고 무슨 뭐 이제 개혁에 뭐 좀 본인들이 주도 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지나가던 속아 웃습니다 진짜. 예? 그렇게 필요하던 시기에 도대체 당신들은 어디서 뭘 했는지 그런 어떤 이유 자체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와갖고 이제 뭐 개혁이 뭐 개 이름입니까? 그냥 마구 그냥 개혁한다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참 저는 어제 그 강적들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그 보시면 참 나경원 의원이 나와서 하는 논리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옆에 있던 누군가 진 교수하고 이 김 기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무 택도 없다는 듯이 이제 까버리는데 그게 국민의힘 오선 의원의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나경원 의원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개혁의 대상이 오히려 되어야 할 분이에요. 네. 개엄 당일에 사실은 뭐 하다못해 그 송원석 원내대표도 본회의장에 안 들어갔지만 네.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서 국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길 건너서 되돌아가는 사진이 찍혔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헌법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 어떤 계엄 당일의 판단에 대한 과오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 약 4개월여 동안 이른바 김나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당의 탄핵 반대 노선을 사실상 주도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4월 2일 재보선과 6월 3일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최소한의 반성조차 선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당원을 모집하러 자기 지역구안에 들어오면은 시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회방을 놓고 대신 싸워주는 그런 구태 정치의 표본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개혁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언뜻 드는 의문인데 그때 나경원 의원이 돌아갔잖아요. 당사로.
그 계엄의 밤. 네, 돌아갔잖아요. 예. 근데 그날 저녁에 윤 전 대통령이 통화를 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잖아요. 예, 추경호, 나경원. 근데 그 시점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게 그 시각이 나왔죠. 그러니까 9시 40분 경에 이제 그 전에 예, 저기를 하잖아요. 네. 비상계엄 선포를 하잖아요. 10시 예, 그래서 네. 추경호가 추경호하고 통화한 게 10시 33분인가 그러고 추경호하고의 그게 끝나고 나서 몇 분 후에 나경원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돌아가는 시점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가 이제 그 횡단보도 네. 국회 반대 방향으로 횡단보도 건너는 사진 있잖아요. 네네. 그 사진 찍힌 시각을 확인해 봐요. 그렇겠네요. 네, 시각을. 아, 네. 그럼 이게 또 내란 특검에서 중요한 저게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추경호 원내대표도 저희 그래갖고 저희도 뭐 그 내부적으로 앞뒤 선후 관계를 지금 좀 규명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정확한 게 지금 잡히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 그날 계엄의 밤 때 저희 측하고 언쟁을 벌인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죠.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근데 뭐 지원님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예. 근데 윤통의 전화를 받은 게 저희하고 언쟁을 벌이기 직전이지 직후인지 그게 좀 애매해요. 참 그런 것들이 앞으로 아마 이제 특검들이 이제 사무실 입주도 하고 오늘 특검 보호 임명이 거의 마무리가 이번 주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특검이 아마 다음 주 준비 기간 거쳐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김용년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은 지금 오늘 뭐 영장을 신청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속영장은 내일 저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네, 있죠. 피의자 신문 내일 하죠. 신문이 있고 그다음에 조은석 특검의 입장은 우리는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다 안 쓰고 수사 기간을 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인은 그냥 그 현재 그 특검 수사팀 그 일반 검찰 수사팀을 그대로 그냥 승계받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사실상 승계를 받았고 그다음에 법문에 보면은 이제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조은석 특검 측의 특검법 해석은 그거예요. 20일을 우리가 다 안 써도 된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다. 라는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지금 그러면 수사 개시가 빠른 거예요. 이미 지금 수사 기간 120일이죠. 연장하지 않으면 수사 준비 기간 빼고 120일의 첫날이 이미 엊그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이제 특검 전국이 시작되면 또 이게 아마 뉴스를 많이 지배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거 보시면서요. 네, 그거 구독 버튼. 네. 감독님 그 한동훈 삼촌 TV 네. 그 전화번호를 좀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저 한 분. 예, 어제 이제 저한테 그 베토벤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 쓰는 분이 네네네. 있어요. 이분이 이제 위드운이 서울 경기 그쪽 이제 대표를 맡는 분인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네. 저 한동훈 삼촌 TV랑 저 이제 당원 가입 운동 네, 네. 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현장에 안 오시더라도 음. 저기 그 연락처 있잖아요. 저기 네네. 한동훈 삼촌 TV 그 전화번호예요. 감독님, 그 우리 저 댓글창 위에다가 한번 다시 네.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기로 전화하면요. 저기서 그런 것들을 빨리 대응을 해줘요. 대응을 해준다. 대응을 해줘요.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요. 네. 그러니까 꼭 그 어디 앞에서 간다. 뭐 그 저기 캠페인한다. 현장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저 전화 한 통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